가봅시다. 자, 직선이에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제 했던 거 가지고. 뭐야, 이거. 자,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뭐 필요하다 그랬어? 어제 맞지, 우리?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 뭐 필요하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지면 됩니다. 물론 기울기를 대놓고 주진 않아요. 그냥 대놓고 기울기가 3! 뭐 이딴 식으로 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니까 기울기를 조금씩 숨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직평행. 근데 그거는 좀 이따 할 얘기고, 두 번째로 숨기는 내용이 바로 요거. 기억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기울기 얼마? 탄젠트 60도. 기억나요? 오케이. 근데 약간 표현이 좀 잘못됐어, 이거.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가 아니라, 이거 답 두 개냐, 혹시 밑에? 밑에 답 봐봐. 두 개냐? 기본 문제 17-1번 밑에 답 나오잖아. 답 몇 개야? 두 개야, 한 개야? 두 개로 나와? 뭐야? 답이 왜 이래? A,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A 하나, B 하나밖에 안 나오네? 자, 17-1번.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구나. 아니야. 미안해. 자,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논란은 안 되겠네. 자, 뭐 요새는 이렇게 잘 안 줍니다. 기울기가 양수인이란 말 빼요. 대신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약속. 우리가 수원을 조만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항상 약속.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반드시 반식의 방향으로 60도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 양의 방향 가면 이게 60도가 돼도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식의 방향으로 각을 잴 때는 수원에서 약속이 나오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끝냈을 거예요. 뭐? 마이너스 60도로 표현을 합니다. 플러스 60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만 두세요. 알았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플러스 60도라는 얘기는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근데 양의 방향과라는 얘기를 안 했지. 그래가지고 원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양의 방향과 약 60도를 이루는 것도 맞지만 음의 방향과 60도를 이루는 것도 원래는 얘기를 해야 돼. 뭐야, 그럼 기울기 양수네? 그럼 기울기 양수란 말 빼도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알았죠? 그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아마 그냥 좀 옛날 거를 생각을 해서 정석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말은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알았지? 기울기가 양수라고 안 해도 당연히 얘만. 알았음? 갑시다. 나 이게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반대네. 어쨌든 두 번째, 2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자, 얘들아, X축, Y축으로 직선과 함께 둘러싸인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입니다.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럼 너희들은 뭐 찾아주면 돼? 밑변 높이를 구하고 주면 되고, 밑변 높이를 구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X절편이 필요하고 Y절편이 필요해요. 맞죠? 근데 저 직선의 방정식을 잘 봐. X절편, Y절편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물론
a분의 4를 넣고 0을 넣으면 성립하네. x에 0을 넣었을 때 y가 2네. 해서 하나는 a분의 4, 하나는 2. 해서 가로의 길이를 양수의 2라고 했으니까 a분의 4, 2. 맞죠? 양수니까 이쪽 그림이 아니겠구나. 요거겠네. 여기가 a분의 4, 하나가 2.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자. 넓이를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분의 4. 해서 그게 16이다. 해서 a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고 앞으로 요런 문제. 자, 거기 들어보. 자, 뭐예요? 3x 플러스 4y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뿅 나와있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할 때 암산으로 4,0과 0,3 해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답을 내도 됩니다. 6으로. 근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양변을 12로 나눠서 x절편이 4, y절편이 3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졌을 때 4,0 넣어야지, 0,3 넣어야지 이것도 좋아. 근데 딱 보자마자 이렇게 나와 있다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ab라고 바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알았죠? 왜? a가 바로 x절편이거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붙이는 거고 b가 바로 y절편이거든. 어제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b를 가지고 바로 밑변 만드는 거야. 높이겠지. 높이 만드는 거야. 물론 y절편이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고 이 2번에서는 넘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요거로 갈 겁니다. 자, 풀어보세요. 유제 17-3번이요. 교재 너무 쉬워, 그지? 자, 갑시다. 아직 멀었어요? 가자. 두 직선에 대하여 교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두 직선에 대하여 2번 일치해요. 3번 두 직선에 대하여 수직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1번 첫 번째 교점. 에이, 교점은 안 할게. 그냥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고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서 둘 다 성립한다. 라고 해서 A 값 찾으면 되니까 얘는 그냥 생략할게요. 알았죠?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지금 뭐야? 일치한다라고 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 어제?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와 상수항의 개수의 비가 일치면 어떻게 하면 돼? 다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크로스로 곱해요. 곱한 거 써보자. 슉슉슉슉. a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4. 그냥 넘어가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뭐야? 2, 3 마이너스 붙여서 a 값이 일단 두 개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도 만족해야지. 이거 곱하는 거 만족해야지. 그래서 이거부터 곱할까?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이것들이 곱한 거 2. 그래서 전부 다 우변으로 넘어가주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이 0이라서 2, 3 붙여주면 a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3이에요. 어때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다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3개가 답이 아니라 저 2개만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뭐래? 3번 수직입니다. 기억나요?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는 0 맞죠? 그래서 AA 프라임 X항의 개수의 곱 BB 프라임 Y항의 개수의 곱 그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 해야 됩니다. 부호 그대로 갈게요. 그게 얼마예요? 0입니다. 빼기 아니에요. 더하기 한 거예요. 요 마이너스는 얘가 가지고 온 거지. 개수가.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 찾으면 끝.
A는 1차 방정식이니까 답은 안 구할게요. 자, 다들 공식 기억나죠?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관계를 그냥 틱 물어보고 끝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도. 자, 쭉 갑니다. 이번에는 어때요? 아까 내가 말한 겁니다. 직선을 구해주세요예요. 근데 단순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방금보다 조금은 복잡해진 상황으로 물어볼 거야. 첫 번째, 1번 가보자. 뭐 하세요? 직선을 구하시오. 뭘 알려주고 있네요? 첫 번째, 말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직선을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기울기와 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점은 그냥 대놓고 준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찾아주면 되겠네? 기울기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때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 아까 했던 거 탄젠트 45도. 그게 기울기다, 그치? 자, 서준아, 탄젠트 45도 얼마예요? 네, 기울기가 1이란 얘기죠. 패스. 2번 갑시다. 직선을 평행하고 평행이면은 뭐가 같아지면 돼? 기울기. 근데 xy의 개수비.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뭐 하면 돼? 그냥 x항과 y항의 개수를 똑같이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만 몰라 라고 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더 빠르겠지.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찾아서 y는 마이너스 4x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이거 이용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답은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평행하다. 일반형으로 주어진 평행에서는 뭐야? 얘도 일반형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됐나요? 자, 한번 2,4와 6,5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그리고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부터 읽어주면은 결국 직선 구하기입니다. 직선을 구해야 되는 필요한 재료는 기울기와 점이라 그랬는데 점은 대놓고 줬어. 그럼 역시 기울기를 앞에서 숨겨놓고 있겠네. 그 기울기를 숨겨놓은 방법이 뭐야? 이번에는 수직, 이번에서는 평행. 수직이면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 어차피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뭐 해버리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버리자.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x값의 증가량 플러스 4분의 y값의 변화량 플러스 1. 기울기가 4분의 1이네. 그러면 그놈의 수직이 되는 직선 기울기는 뭐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점을 지난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잘 봐. 4번으로 가보자.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다르게 취급을 해주면은 일단 나는 당장 떠오르는 거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걸 먼저 보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뭐 해버려? 한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그냥 써요. 는형은 뗄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는형은 떼고 그냥 써요. 한쪽 이항시켜서. 그러고 나서 둘 중에 뭐에다가 한 건데다 k를 넣고 더해서 는형을 가면은 이게 바로 직선 구하는 방법이지.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은 뭐 약간 무슨 느낌 들어? 굳이? 그지? 굳이?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굳이? 여기서 그 다음에 뭐야? 아직 수직이란 거 안 썼기 때문에 수직 찾으러 가야 돼. 자, 두 번째 방법. 수직이기 때문에 뭐? 기울기를 구하러 가는 거야. 현재 이 녀석 기울기 얼마예요? 현재 이 녀석 기울기 얼마예요? 안 부셔졌다.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기울기를 뿅 찾아요. 표준형으로. 그럼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기울기 얼마라는 얘기야? 그리고 요 두 놈의 교점을 찾아요. 뭐 하면 되겠네? 연립하면 되겠지. 계수 맞췄으니까 더해주면 되겠네. 7x는 마이너스 21, x는 마이너스 3, y는 4. 이걸로 답 내면 됩니다. 맞아요.
밑에 답 봐봐. y는 3x 플러스 3 플러스 4. 3x 플러스 13. 이게 답 맞냐? 너는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이거였겠지. 이거 답 맞냐? 네, 이거죠.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나는 이 풀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가자. 나랑 한번 수업했던 사람들은 일반형에서의 수직 그냥 보자마자 찾아야 된다 그랬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일반형에서의 수직. xy의 개수를 뭐 하라 그랬어?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둘 중에 한 놈만 바꾸면 된다 그랬지. 웬만하면 x의 개수를 양수로 줄 겁니다. 둘 겁니다. 그래서 1, 3 자리 바꾸면서 3x, 1y로 바꿔놓고 나서 하나만 부호를 바꿔. 그러고 k는 0. 해놓고 아까처럼 아까 마이너스 3,4였나? 교점을 찾아요. 그리고 대입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죠. 됐죠? k는 13.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나는 이 풀을 제일 좋아해. 일반형에서 수직 바로 찾기. 다시 한번 뭐 하자? 개수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둘 중에 한 놈만 바꿔주는 거야. 됐나요? 둘 다 바꾸면 안 되고요. 둘 다 안 바꿔도 안 되고요. 둘 중 한 놈은 바꿔야 돼. 알았지? 다음. 아, 뭐 똑같아가지고 뭐 재미가 하나도 없네. 진짜 재미없어 보인다. 이거 답, 그지? 이게 뭐야, 이게? 자, 3번, 4번 두 개 풀어보세요. 자, 얘는 따로 풀이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갑시다. 요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든달까? 뭐 그런 녀석입니다. 첫 번째, 3번.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은 같은데요. 부호는 반대인 직선 중에서 라고 했어. 너네 3번 가지고 이거 미수 어떻게 잡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직선이다. 이거 어떻게 잡을래? 미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어, 얘들아? 자, 한번 그냥 칠판만 보면서 머릿속으로 짱구 굴려봐봐. 여기까지만 보고 직선을 뭐라고 잡을래, 너네가? x절편은 a,0, y절편은 0,-a. 뭐 굳이 잡는데 의미도 없지만 이렇게 잡았다 치자. 그럼 어떻게 직선을 만들래? 할 수 있겠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4를 넣어버리면 되죠.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또는 그림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고.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결국 대단원의 이름은 도형의 방정식이야. 너희들이 직선이든 평면이든 원이든 뭐든 이 단어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 이름 자체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있잖아. 이거 전에 이제 앞에 수업했던 경우에도 했었는데 무조건 식으로만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부탁이니까 내가 도형 좀 보라 그랬어. 도형. 학생들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어려워하는 이유, 그림을 자꾸 안 그리는 버릇을 해서 그래요. 그리세요라고 하면 두렵잖아. 그지 않아? 그래프도 그리라고 하면 두렵고. 물론 뭐 간단하게 잘하는 함수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주어지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솔직히. 그지 않아? 문제 좀 길고 그림 그려져 있고 이거 존나 어려운 문제.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제가 더 쉬운 문제예요. 그거는 꼭 알아두세요. 물론 그림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는 있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가도 돼? 마이너스 2,4? 요 점을 지나야 돼, 얘들아. 그러면서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게 뭐야?
이거밖에 없지 않아? 그지? x절편 음수, y절편 양수. 근데 크기는 같대. 기울기 1이네. 그러면 더 땡큐잖아. 그지 않아요? y는 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하면 되잖아. 또는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 2겠네? 0,6 y절편 6. 그래도 되고. 방법이 한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도형을 이용하는 풀이도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당신들이 풀어봐요. 몇 번? 2번. 밑에 걸로 갈까? 자, 밑에 걸로 가자. 17-5번에 2번 풀어보세요. 가볼까요? 자, 직선이 x축, y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이 뭐야? 아요. 직선이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이 뭐야? 직선이 있는데 x절편이 지나가다가 얘를 잘랐어. y절편이래. y축이 지나가다가 얘를 또 잘랐어. 그럼 뭐야?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그림을 맞게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선분 얘기한 거예요, 이 선분. 근데 이 녀석을 뭐 한대? 2등분에다가 수직 만들겠대, 수직. 자, 이번에 내가 풀리고 싶은 거는 바로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수직 2등분 선. 수직 2등분 선은 이름 자체에 힌트가 다 있지. 선은 직선을 의미하고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바로 점과 기울기인데 수직이라는 말은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2등분이라는 거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확하게는 중점. 맞죠? 그냥 이름 자체에 직선을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때려 넣고 있잖아. 너희들은 뭐만 찾아주면 되겠네. 점점. 맞죠? 무슨 점점? x절편, y절편. x절편 얼마예요? 그림 다시 그릴게. 저 직선 x절편 얼마예요? 2. y절편 얼마예요? 4. 그러니까 2,0의 x절편이며 y절편이 4가 되는 이 직선이다. 그지? 2, 4. 그러면 이제 중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1,2지 뭐. 그 다음 노란색 녀석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수직이 된대.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끝났네. y는 2분의 1 x에 1 넣었을 때 2 나와주면 되니까 2분의 3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답 나온다. 그치? 됐죠? 수직 2등분선이라는 이름에서 구해야 되는 재료들 다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몇 시야? 3시 반이야?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독특한 유형이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거 어떻게 풀면 돼? 방향을 어떻게 잡을래? 칠판만 보면서 얘기해보자.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거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또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봐. 풀이 과정이 단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빨리 떠올릴 수 있는 풀이 뭐 있어? 수연아. 세직선, 일직선. 기울기? 기울기 뭐? 기억하고 있네. 그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풀이죠.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이 바로 AB로 기울기, BC로 기울기. 뭐 꼭 AB, BC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임의의 두 점을 뿅 잡아서 기울기를 찾아요. 또 임의의 점을 또 다르게 또 잡아요. 뭐 한 점은 당연히 중복되겠지. 그때 그 기울기끼리 같아지면 뭐합니다?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기울기만 비교했는데도 일직선상에 있게 돼요. 왜? 한 점을 두 번 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일 안 좋은 풀이, 빨리 떠올릴 수 있는 풀이 중에 제일 안 좋은 풀이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 풀이를 쓰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뭐 이런데 미지수가 없는 뭐 상수로 주어져 있는 점들이 하나씩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점을 한번 이용해서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직선을 찾아. 그렇게 찾은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풀려는 애들이 가끔 생겨요. 그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게 가장 불필요한 연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풀이. 그러지 말고 세점의 일직선상이면은 뭐 하세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나중에 언제 주로 나오냐면 지금 이 수상에서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얘는 나중에 고3 되면 고2 되면은 좀 등장할 겁니다. 수2에서요. 그렇죠? 3참수 얘기 나올 때 그때 일직선상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 갑자기 기울기 같다고 하면 된다 그치 하면 이러고 있어. 그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요거다. 자, 얘들아, 뭘 볼 거냐면 저 하도 떨어뜨렸더니 요새 상태가 안 좋아서 넓이를 이등분. 자, 기억나는 사람 있나? 어제 얘기 안 했던 거죠? 이등분선은 뭐야?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문제는 총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개로 쪼개집니다. 그때 두 개로만 먼저 쪼개보자.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으로 찢어진다 그랬어? 유라? 지혜야? 삼각형이냐 아니냐? 아니냐라는 도형이 아무거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모든 도형이 다 아니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는 해. 정확하게는 일단 삼각형인 것과 직사각형이나 원이나 정육각형 같은 도형들. 맞죠? 그때 이 직사각형은 뭘 지나주면 돼? 창환아?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뭘 지나가주면 돼? 꼭지점의 뭐? 두 개. 그러니까 대각선 말하는 거지? 두 대각선의 교점 맞죠? 그걸 뭐라 불러? G가 뭐야? 그렇지. Gravity of Center. 맞죠? 맞나? 모르겠다. Center of Gravity인가? 어쨌든 요거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이등분합니다. 따르게 그어도 따르게 그어도. 맞죠? 두 번째 원은 아직 배울 내용은 아니긴 한데 너네는 했으니까 원의 센터. 원의 중심이 곧 무게중심이지. 그 다음에 정육각형 같은 도형도 대각선들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지난다. 무게중심을 지나는 경우랑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삼각형은 왜 무게중심 안 지나는지도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 원래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삼각형도 정확하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알았죠? 삼각형은 보통 어떻게 주어지냐면 제일 일반적인 풀이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고 또는 삼각형의 한 변 AB와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에 따라서도 풀이는 달라져요. 맞죠? 자,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뭐 해주면 돼? 지나는 꼭지점 말고 그 대변에 중점을 지납니다 해주면 되죠. 그래서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이 있어. 근데 무게중심의 좌표를 굳이 구해서 지납니다 하는 것보다 대변의 중점을 구해서 지납니다 하는 게 더 빠르지. 맞죠? 그렇게 풀면 돼요. 선생님 그럼 무게중심 지나잖아. 안 지난다며. 안 지난 경우도 있지. 이거 무게중심 어디 있어? 빗나가 있죠. 왠지 아시죠? 만약에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평행하게 되면 2대 1이기 때문에 높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분명히 닮음인데 이 길이 b가 2대 3이 돼서 넓이는 4대 9예요. 그래서 여기의 넓이가 4라면 이쪽 넓이는 5가 된다는 거지. 넓이가 2등분 됐어? 안 됐잖아. 맞죠?
무게중심을 지나 보니까 넓이가 2등분이 안 돼. 그럼 실제로 넓이 2등분 하려면 더 뭐 해야 돼? 5쪽보다 좀 더 잘라서 4.5 대 4.5 정도로 가져야 되겠지. 무게중심을 살짝 빗나갑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미안 여기 있어요. 알았죠?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무게중심 지난다.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요? 바로 니들이 제일 싫어했던 닮은 비를 이용해서 풀러가요. 몇 대 몇? 1대 루트 2. 알았지? 그걸 살려서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그냥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거 왜 무게중심이 빗나가는지 알아? 생각해봐. 얘들아, 보기 들어봐. 사실 무게중심이 뭐냐, 얘들아. 무게중심이. 말 그대로 무게중심. 거기다가 뭐 하고 있으면 펜을 딱 꽂아 놓으면 뭐예요? 수평을 이뤄야 정상이죠. 무섭다. 수평을 이뤄야 정상이죠. 그죠? 맞죠? 그리고 그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을 아무렇게나 딱 그어도 뭐 해줘야 돼요? 수평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균일한 두께의 균일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뭐야? 밀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를 딱 잘랐는데 수평을 이뤘대. 수평을 이뤘대. 그러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당연히 같아야 수평이 이루는 거 아니야? 시도. 근데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지나면은 자빠라진대. 왜요? 아니지.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미안해. 무게중심을 지나면 자빠진다가 아니라 무게중심을 아니 뭐냐. 말이 안 나오네.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 이렇게 하면은 넓이는 아까 한 것처럼 4대 5. 넓이가 다르대. 안 자빠지게 했더니 한쪽 넓이가 더 크대. 두께가 똑같고 밀도가 똑같은 물체인데. 왜 그래? 그거 알겠어? 그거 한번 의문 가져본 적 없어? 수현이 아무런 생각을 안 해본 표정으로 고민해본 적 없어? 창환아. 야, 이과 가는 사람 손들어 봐봐. 이과 갈 예정입니다. 손들어 봐. 창환이 손들어 빨리. 또 수현이 빨리 손들어. 또 누구 있어? 이과. 나 이과 갈 거야. 가연이 아니야? 아, 너 미안해. 국제고구나. 또 없어? 서윤이는 문과 쪽이었던 것 같고. 서준이 문과야? 이과야? 뭐 아직 몰라? 반반이에요? 그럼 손 반만 들어. 자, 어쨌든 어이, 이과 갈 예정인 사람들 두 사람. 유리는 문과야? 자, 두 사람 고민해본 적 없어? 이거 물린대. 이 새끼. 자, 잘 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고. 무게중심. 말 그대로 무게가 중심. 똑같게 만드는 수평을 이루게 되는 곳. 2D로 생각해서 시소를 생각하면 여기 상원이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 내가 좀 더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뭘 양심해. 내가 좀 더 가볍지. 이렇게 해야 수평을 이룰 거 아니야. 자, 그럼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이제 창환이랑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똑같다 치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간격이 똑같게 있어야 수평을 이루겠지. 자, 우리가 지금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균일한 밀도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재질의 어떤 판이 있어. 그때 얘를 딱 펜을 꽂아가지고 수평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 그게 어디야? 정중앙이지.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야. 2D로 늘려보자. 3D라고 해야 되나? 이게 2D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때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나무 판때기, 핸드폰 같은 게 있으면 대각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여기가 무게중심이 될 거고 거기에 펜 딱 꽂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일직선으로 가만히 서 있을 거라고 안 자빠지고. 그게 무게중심이야. 근데 무게중심을 지나는 예를 들어서 자 같은 거, 자. 왜 휘어져? 자 같은 걸 이렇게 냅둬놨을 때 그래도 수평을 이룰 거예요. 그게 무게중심이야.
알았지? 근데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지금 요거처럼 무게중심을 지난다라고 아까 해봤지. 그러면은 삼각형이라는 어떤 도형, 뭐 삼각자가 있다고 해봐. 삼각자가 있어, 여기에. 아, 뚫어놓으면 이상하잖아. 삼각자가 있어. 거기다가 무게중심을 찾아봐. 무게중심을 찾아서 펜을 꽂든 자를 딱 냅둬 봤을 때 어때? 당연히 수평을 이루겠지. 그게 무게중심이니까. 맞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요 선을 요거라고 생각해봐. 무게중심을 지나는 거는 넓이가 달랐어, 아까. 왜? 2대 1이기 때문에 2대 3이 된단 말이야. 그럼 넓이는 4대 9가 되는 거지. 그럼 넓이로만 생각하면 얘가 5고요, 얘가 4야. 아까 제로 따지면 분명히 넓이는 같아야 무게중심이지. 무게가 일치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왜 넓이가 달라야 수평을 유지하니? 그 고민해본 적 있냐? 이 말이야. 있냐? 이 말이야. 왠지 알겠어? 이미 힌트 나왔어. 내가 아까 예시 든 거에서 나왔어. 오? 응? 응? 그래서 고민해본 적이 있어? 아니, 고민 지금 해봐봐. 왜 그럴까? 수현이 방금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헛걸 들었어. 어? 뭐가 달라? 생긴 게. 뭐랑 뭐가 달라, 생긴 게. 맞아. 생긴 게 달라. 그거는 조금 다른데. 뭘 원하는 거지? 자, 꼭지점. 그래, 뭐 꼭지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면적 넓이로 생각해 보면 얘랑 얘의 차이, 얘랑 얘의 차이. 얘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기죠. 맞죠? 근데 얘네들은 생긴 게 달라. 어떻게 달라? 얘 좀 길어. 아까 했던 얘기. 내가 창원이보다 가벼우니까 좀 더 뚱뚱한, 아유, 이거 뭐야, 안 되겠다. 좀 더 뚱뚱한 홍창이랑 내가 있어. 나. 어디에다가 둬야 수평을 이루냐? 여기냐? 아니잖아. 어디로 좀 더 가야 돼? 창은이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지. 즉, 거리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게 아니라 가벼운 쪽이 더 길어지면 돼. 거꾸로 생각하면. 길어서 수평이 되려면 여기 가벼운 놈을 앉혀야 되는 거야. 내가 미쳤다, 그치? 거꾸로 얘기했다, 그치? 물리를 손 뗀 지 오래돼서 그래. 아우씨, 나 물리 선생이었는데. 요거죠. 아닌가? 이거 맞냐? 이거 맞냐? 맞네. 시소 타본 적 없냐고? 누구야? 승현아! 그렇게까지 날 깔 건 아니지 않아? 그야, 그럼 그림이 좀 이상한데? 넓이가 4대5가 맞아? 맞네.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쪽이 더 먼데? 가벼워. 맞구나. 그래서 더 멀리 있는 놈이 가벼워지면 수평을 이루는 거야. 지금 이쪽 뭐 균일하진 않지만 이쪽 끝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좀 균일하게 무게가 쏠려 있긴 한데 더 멀고 더 길잖아. 그래서 이쪽 넓이가 좀 작아져서 무게 자체가 좀 가벼워지더라도 수평을 이룹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도 안 궁금했는데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지금 혼란스럽기만 하지. 어쨌든 그런 원리입니다. 알았죠? 넓이가 달라요, 무게중심은. 알았음? 삼각형은 한쪽이 삐죽하게 길게 생겼기 때문에.
알았지? 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넓이를 이등분하게 되려면은 무게중심은 빗나가야 돼. 이런 경우라면. 알았죠? 그냥 내가 중학교 때 이거를 의문을 가졌었어. 그래서 너희들도 혹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였어. 중학교 때 그래서 수학쌤한테 이거 물어봤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오케이, TMI. 자, 잠깐 쉬었다 할까? 잠깐 쉬었다 하자. 자, 갑시다. 두 문제. 위에 거, 밑에 거부터 하자. 위에 거부터 하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 0,0과 1,1과 9,1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자,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삼각형이래.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반드시 뭐부터 확인? 세 꼭지점 중 하나를 반드시 지나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X축의 수직이라 그랬지 A나 O나 B를 지나세요라고 한 적은 없어요.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나타내보자. 0,0은 여기 있고 1,1은 여기 있어. 9,1은 여기 있을 거예요. 맞죠? 응? 그리고 이등분하래. 뭐야? 그림. 그럼 뭐야? 이건 넓이를 이등분하래. 어때? X축의 수직인데. 헉! 자르면 되는데. 그지? 꼭지점 지나 안 지나? 일단 그림 자체도 안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나라고 명시한 적도 없고. 그럼 뭐야? 좀 다른 상황이란 얘기지. 무게중심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알았죠? 무게중심 구하러 가지 마세요, 삼각형은. 그럼 어떻게? 이런 류의 문제로 속하는 거야. 근데 뭐 평행하거나 이런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진짜 이등분 하는 걸로 들어가는 단순한 연산밖에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알았어요? 그래서 흰색 삼각형 밑변이 8이고 높이가 1이니까 넓이 얼마야? 그러면 노랑 색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어? 2가 되도록 만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뭐 x는 3이라고 하는데 x는 a라고 잡아봐. 그럼 너희들은 요 점의 좌표는 a,1이 될 거라서 밑변은 9-a로 잡으면 돼. 이제 높이만 찾아주면 되지. 높이 어떻게 찾아? 닮음을 좀 써볼까? 유삼각형이란 닮음이지. 9대1이죠. 맞죠? 그럼 여기도 9대1이 되겠네. 그래서 요 길이는 요 녀석을 9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9분의 1 곱하기 9-a. 그게 뭐가 된다? 2가 되도록 하자. 알았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a 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알았음? 그래서 9-a의 제곱 얼마? 36. 그럼 얘가 9-a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a는 3 또는 15가 될 거야. 뭐예요? 9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3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x는 3.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 이거예요. 무게중심과 무관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내가 풀어보세요 한 문제 제대로 풀어봤니? 얘는 사실 그 다음 유형과 연관되는 거죠. 어떤 직선을 만났어. 근데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다. 그치? 어제 했던 얘기다.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는 직선 만나면 뭐 하라 그랬어? m으로 묶어서 항상 지나는 점을 반드시 찾으라고 했죠. 찾았어? 찾아보면 답 나오죠. 얘는 m으로 묶어주면 x-3 플러스 2가 나오면서 항상 3,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걸 알게 돼. 그쵸? 그럼 3,2를 지나는 직선인데 그 3,2가 하필이면 뭐야? a잖아.
꼭지점 지나네. A라는 꼭지점. 그래서 또 다른 한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BC의 중점을 지나야지. 몇 콤마 몇이야? 0,1 되겠다. 그쵸? 그래서 너희들은 3,1을 지나고 0,1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면 돼. 맞죠? 근데 거기서 누구만 찾으래? 직선을 찾니? M만 찾아주면 되거든. M의 의미가 어디예요? X의 개수. 뭐야? 바로 기울기다. 그치?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사실 여기서 답 나오지. 기울기 M. 뭐예요? 3-0분의 2-1. 답은 3분의 1. 아, 내가 만든 거지. 오케이. 됐죠? 오케이. 끝. 넘어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유형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 방금 한 요 녀석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직선을 주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내고요. 지금처럼 돼요.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과 정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를 합친 짬뽕 문제야, 사실. 방금 내가 준 거는. 알았음? 그럼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이런 직선을 뿅 주면서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 점을 구해봐. 라고 물어보잖아. 이거는 기초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뭐다? 다른 문제, 다른 유형과 섞어서 낼 건데 그 중에 뭐 방금 넓이 이등분 풀어봤다면 어쨌든 그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먼저 직선을 뭐 하세요?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찾고 시작하세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이랑 보통 짬뽕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있나 여기? 없네. 아 여기 있다. 밑에 요거 17-10번 문제 풀어보세요. 별표 치고 이 유형. 두 점을 잇는 상분 AB와 직선이 만나도록, 근데 직선의 미지수 M을 봤다면 일단 뭐 만나도록 하든 넓이를 이등분 하든 뭘 물어보든 일단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찾으라 그랬죠. 갑시다. M으로 묶어봅시다. Y는 M에 X-1에 플러스 1. 오, 어떤 점을 지나? 1,1을 반드시 지납니다. 맞죠? 너희들이 이제 직선을 1,1을 지나도록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그때 선분 마이너스 2,0과 0,1을 있는 선분의 AB 요거다. 그치? 와 만나도록.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1,1을 지난다고.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하면 돼? 만나도록 돌려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가 두 가지다. y 절편에 m이 붙어서 기울기는 유지한 채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x의 개수는 상수 뭐 2면 2, 1이면 1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처럼 항상 지나는 점이 고정된 다음에 기울기 m, x의 개수가 m, 미지수로 붙어서 뱅글뱅글 돌려주세요라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때 출발합시다. 어떻게 되면 딱 여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지. 맞죠? 쭉 넘어갑니다. 계속 만나고 있죠? 그러다가 언제? 요 순간이 될 때까지 만나기입니다. 그럼 답은? 이때를 기준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놈들이야. 기울기가 뭐? m인 놈. 그때 이때의 기울기 찾아주면 기울기 3분의 1. 이때의 기울기 찾아주면 마이너스 1.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되죠. 맞죠? 자,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 y는 아니야. E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과
y는 m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y는 아니야 mx m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자, 두 문제 얼른 풀어봐요. 자, 일단 첫 번째 위에 거. 얘는 뭐냐? 결국 이 직선. 뭐예요? m으로 묶어봤더니 요로 코럼 나와요. 뭐예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요 직선 어떻게 돼요? x절편이 3, y절편은 2. 그쵸? 그래서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1사분면에서 만나주세요.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요 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찾아주면 되고 결국 뭐야?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의 그 사이에 있으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봤더니 뭐 나와요? 4분의 1이 나오고요.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봤더니 뭐 나와요? 3이냐? 3이지? 3 나와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m은 x의 개수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기울기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까랑 범위가 좀 다르죠? 아까는 등호가 붙었고 이번엔 등호를 뗐어요. 왜 그런지 알죠? 아까 저 녀석은 선분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AB에서 만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붙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만든 문제는 직선과 만나면서 어디서? 1사분면에서 만나라 그랬어. 이 점에서 만난 건 1사분면에서 만났니? 아니죠. X축 위에서 만났습니다. 이거는 빼야 돼. 그래서 M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분이나 사각형과 만난 거랑 좀 느낌 달라요. 요거 하나 함정이었고 그거 구분하라는 의미로 일부러 한번 보여준 거고 난이도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밑에 거. 밑에 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 일단 직선을 만났고 너희들은 m을 봤어. 그래서 m의 x-2에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어디예요? 2,0이에요. 맞죠? 한 요쯤? 요 점을 지나세요. 로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역시 이번에도 y 넘어가 보면 x의 개수가 m. 기울기 자체가 m이다. 그치? 이것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여기를 플러스 m으로 줘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데 애들이 m으로 잘못 풀도록 그런 문제도 있어. 원래 그것까지 하려다가 말았거든. 조심하세요. 알았죠? x의 개수 y 는으로 고쳤을 때 x의 개수 그게 기울기입니다. 무조건 m은 기울기 아니에요. 알았죠? 자, 어쨌든 두 번째 이 녀석 범위 찾아봐. 이따 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B, C, 그치? B랑 C. 얘를 기준으로 뺑글뺑글 또 돌려갈 거야, 그치? 근데 그러다 보면 만나래. 지금 이거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러다가 어디를 기준으로? 요거랑 요걸 기준으로. 자, 이 사이에서 만납니다. 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뭔지 알아? 일단 C를 지날 때의 기울기 찾아봐봐. 얼마 나오냐? 2분의 1이지. 이때의 기울기 찾아봐봐.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답은 이거로 쓴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다 틀렸어요. 알았죠? 자, 생각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 내 몽둥이 어디 갔어? 맞아?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이런 거지. 안 만나는 범위를 찾은 거야. 그래서 그림만 딱 보고 사입 범위 이러지 말라고 했어. 기울기의 대소 비교는 있잖아. 어떤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이쪽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비교해야지. 그리고 내려가면 작은 거고 올라가면 큰 거지. 맞지?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기울기는 오른쪽 편을 비교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라고?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비교해봐봐.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은 이런 직선이니까 2분의 1일 때보다 커야 되는 거야. 여기로 찾는 게 아니라 여기로 찾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전혀 반대로 구한 거예요. 알았죠? 조심해야 돼, 이거. 오케이? 기울기는 어디를 비교한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비교. 알았죠? 그래서 위아래. 위로 가면 큰 거 기울기, 큰 기울기, 아래로 가면 작은 기울기 라고 갑시다. 알았죠? 요거 하나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이건 쉬운데. 자, 이거는 너희들이 풀어봐. 17-9번. 보자. 이번에는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건 쉽죠? 자, 어디를 봐야 돼? 이거.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세요. 뭐예요? 한 직선 그냥 쓰셈. 시작부터 틀렸어. x 플러스 2y 플러스 3. 눈형은 떼세요. 두 번째. 이것도 쓰셈. 그리고 둘 중 좀 심플한 놈. 기왕이면 a가 없는 놈이 낫겠지. 슥슥. 그리고 더해서 눈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수 몇 개 남았어요? ak. 그래서 하나는 1,-4 대입 ak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 두 번째 마이너스 3,2 대입해서 ak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 둘이 연립해서 a도 찾고 k도 찾고 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물론 다른 방식도 있어. 고개 갸우뚱한 사람들. 다른 방식도 있어. 왜? 사실은 직선이 두 개를 지르면 이거 가지고 직선 먼저 만들고 시작해도 되잖아. 그것도 있어. 그렇게 한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요 위에 있으면 돼.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나는 공식을 쓰자. 공식을 쓰는 걸 목표로 이제 일부러 풀이를 좀 정해본 거예요. 알았죠? 이걸 연습시키는 이유는 사실 직선보다 원에서 두 도형이 직선이 아니라 원 주어졌을 때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쓰거든. 오케이? 다른 풀이를 쓰지 않고 쓰거든. 이 공식을.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딱 활용 문제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또 이런 젠장. 2차식이 최대 치수에 있나? 이걸로 해야겠다 그러면. 자, 뭐로 갈 거냐면 요거 구해볼래요? 이건 뭐야? 풀리고 싶은 문제는 사실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딱 하나만 하고 마치죠. 자, 요거 풀어보세요. 17-5번에 1, 2번 둘 다. 얘들아, 요거 내가 만약에 이걸 학교 시험으로 객관식 문제로 푼다. 그러면 나는 1번과 2번의 풀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이거 그냥 2번이든 1번이든 상관없이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한 3가지? 또는 4가지? 4가지는 너무했나? 한 3가지 정도 될 겁니다. 자, 일단 갈게요.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좀 해줘. 그림 좀 그려줘. 왜냐면 직각삼각형이지 않아. 그지? 한눈에 좀 명확하게 보이게. O A B. 자,
가볼까? 왠지 직각이 의심되니? 그지? 의심되니? 얘 기울기 얼마야? 4분의 3.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 아, 아니네. 그러면 뭐 하자? 다른 방식으로 가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뭐 이용하면 됩니다. 잘 봐요. 밑변 높이로 가는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이다. 자, 요점의 좌표 마이너스 2,4. 요점의 좌표 4,3. 거리를 찾아버리세요. 물론 다른 데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기 편한 대로 그냥 갔어 나는. 거리 공식 써보세요. 그럼 뭐예요? 루트 37. 이 답이 이래. 이렇게 나온다 그치? 자, 얘가 이제 루트 37 맞냐? 맞겠지? 그럼 이제 뭐만 찾아주면 돼?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높이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찾자? 직선 찾아주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6분의 1에 x 4,3을 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으로 갈게요. 양변 몇 배? 그냥 6배 해버리자. 한쪽 이항할게요. x 플러스 6y 뭐라고? 6배 해야지. 22 아니야? 마이너스 22. 그래서 뭐 해주시면 돼요? 원점까지의 거리를 찾아주시면 되고 루트 x계수 1 제곱하면 1 y계수 6 제곱하면 36. 아, 여기서 사라지네? 그리고 빵빵 넣어주면 22.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붙일 거니까 됐죠? 루트 37분의 22이에요. 이게 높이, 이게 밑변. 2분의 1 곱하기 2이 곱해주면 답은 11. 됐죠? 답은 11. 이게 이제 방법 1. 근데 또 다른 방법. 중딩 때 풀었던 거 써도 상관없죠? 객관식이라면 어떻게 풀어도 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는 안 풀 것 같긴 한데 큰 사각형을 구해서 직각삼각형 빼는 방식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구하면 되지.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로 가보자. 뭐 있어? 신발끈 공식. 자, 근데 신발끈 공식은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2번 같은 거에서도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신발끈 공식이 진짜 좋은 거는 0,0을 포함할 때 그때 쓰면 진짜 좋지. 2분의 1 곱하기 신발끈 공식 처음 듣는 사람 손. 잘 들어나? 신발끈 공식은 언제 사용한다?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설명할게. 그러면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 C라는 점이 x3, y3. 자, 여기다 어떻게 나열해요? 점의 좌표들을 위에 x좌표, 아래 y좌표. 그렇게 세 점을 먼저 나열합니다. 맞죠? 지금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x1, 2, 3 순서로 잡을게. 근데 보통 x1, y1 첫 번째 쪽에 뭘 넣어? 0,0 같은 거 넣어주면 좋죠? 이거 뭐야 이거? 왜요? 왜 거기다 0,0 같은 거 넣어주면 좋아? 한 번 더 쓸 거라서. 맞죠? 그리고 계산을 할 때 2분의 1 곱하기 이제 진짜 수학 계산, 고등 수학 계산. 저거는 이제 대학 수학이고. 어떻게 신발끈 묶을 때 이렇게 묶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곱합니다. x1, y2, x2, y3, x3, y1. 얘네들은 뭐 해야 돼? 더 해주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 곱해주면 됩니다. x2, y1. 그래서 공식 이름이 신발끈이죠. 신발끈 묶듯이. 그 다음에 둘이 뭐 해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 그렇지. 빼야 되죠. 쓱 괄호. 그리고 절대값 받아주시면 이게 바로 답이에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검산용어로 좀 용이하게 쓰일 겁니다. 알았죠? 내 계산이 맞나? 의심될 때. 아까처럼 정수 딱 떨어지면 땡큐인데. 그지? 밑변이 루트 37 나왔는데 높이에서 루트 37분의 뭐가 나오면 이거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답에 막 2루트 3 들어가고 막 지점상에 루트 들어가 있다. 뭔가 의심되잖아. 그땐 신발 공식 슬쩍 한번 써봐요. 알았죠? 검산용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유형들, 흔히 나오는 유형들 위주로 문제 한번 싹 풀어봤어요. 근데 직선은 좀 더 훨씬 세부적인 유형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재가, 주교재가 유형서라면
센이나 마플, RPM 같은 유형서라면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좀 더 세부적인 유형들까지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 해봐야 어차피 숙제용 교재는 우리는 지금 유형서가 아니거든. 심화 교재지. 그래서 지금 내용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일부러 설명을 싹 해준 거예요. 얘네들 바탕으로 막 2개 유형, 3개 유형 짜집고 너희들한테 기본 상식적인 내용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중등기하를 좀 더 적절하게 섞어 넣어서 심화 문제 만들고 있을 겁니다. TOT 잘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일단 우리 방학 전에 하던 프리윈터 수업은 오늘이 끝이에요. 내일 휴강입니다. 내일 하고 나서 또 쌤 왜 안 와요 하지 말고 알았죠? 내일 하루 푹 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정규 수업 및 우리 수학 원 특강 듣는 사람들 다음 주는 특강 없고요. 특강은 다 다음 주야. 정규 수업은 다음 주. 알았죠? 그거 단톡방 내가 싹 만들어가지고 교재랑 다시 한번 시간 공지랑 싹 할 거니까 그거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여기까지. 잠깐만.